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의 서경석입니다. 빨간 나라를 보았니? 하락장이 올 때마다 주식을 포기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삭막한 주식 계좌에 붉은 꽃이 가득 피도록 여러분의 장밋빛 미래 주식이 뭐니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보다 투자에 대한 지혜를 기르고 싶은 분들, 주식이 뭐니와 함께하신다면 돈길만 걷게 해줄게.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아, 낚시하는 낚시 때려주면 어떡합니까? 구간이 명간이고 요즘 유행하는 룩이 뭐예요? 올드머니 룩이에요. 저는 제가 딱 이렇게 편애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때 딱 눈빛 좀 달라지죠. 이런 편애하는 종목들은 정말 미래성 가치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를 기르는 방법, 주식에 대해 A부터 G까지 주식 쪽집게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머니. 자, 우리의 정성호 씨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보면서 네. 아니 왜 헬스 하시던 분이 산에 갔으면 계속 산에 있어야지. 왜 그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요 야생 짐승이 도시로 내려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아, 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불안했던 게 주식장이 요즘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네네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단 하나를 특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내외적 악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같이 좀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좀 최근에 안 좋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조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게 3월입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2021년도 때 엄청난 또 다시 상승을 보여줬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조금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항상 하락 뒤에는 상승이 있다. 그러니까 하락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또 보는 시선보다는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원래 이제 당초 연준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상만큼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연준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로 좀 꼽고 있고요. 그리고 CPI 지수라고 해서 물가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연준에서 바라던 CPI 지수가 계속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물가가 그런 거죠.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조정은 됐지만 바라는 만큼 되진 않았다.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금리를 다시 좀 인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엄청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 또 전쟁이 또 발발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요 어떤 사람은 야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9월서부터 이제 12월까지 쭉 빠진다니까 그럼 지금 사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이렇게 매수 이거를 진행을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돼요. 이게 비체계적 리스크인지 체계적 리스크인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네네. 이 체계적 리스크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의 리스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왔어요. 양적 완화 정책이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시중에 푸는 정책인데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돈이 헤퍼지죠. 그렇죠. 그렇죠. 돈의 돈 값어치도 가치가 떨어지고. 따로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양적 긴축을 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오.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건 예측할 수 있는 악재예요? 예측할 수 없는 악재예요?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예측 가능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하마스 간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거는 절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이 알아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네. 이런 거는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발 악재. 그러니까 주식에는 경기 방어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해도 좋겠죠. 그런데 비체계적 리스크는 대응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그 비체계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장에 파급이 오는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매수하거나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웃으시죠? 뭘 또 팔았구나 너. 아유, 아니. 진짜. 좀 다 빠진다라고 했는데 유독 많이 빠지면 어떡하죠? 나 미치겠어. 그러면 유독 많이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고점 매수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빠져봐야 사실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좀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타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돌발악재, 비체계적 리스크가 갑자기 시장에 나타났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아우 진짜 이 수원의 불나방 이거 좀 네. 약간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위험하다니까. 저희 그러면 위험해. 네. 어떻게 뭐 상승세를 좀 유지해서 탈 것 같습니까? 어떤? 우선은 반영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네. 그걸 갖기 전까지는 그걸 갖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가질 수 있다는 설레임에 엄청난 기대 심리가 막 계속 동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져보면 어때요? 그냥 뭐 그래요. 좀 시큰둥해지죠. 그렇죠. 이게 주식도 똑같아요. 악재라는 게 오더라도 처음에는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고 막 주가 지수가 빠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악재에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악재가 소화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몸에 음식을 넣었을 때 소화가 되는 것처럼 시장에 악재가 들이닥쳤을 때 이 소화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냐 기냐의 차이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좀 소장님이 여유로워 보이는 그럼요. 표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이 시장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적정 평가를 못 받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정이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그런 소화가 되는 기간을 다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2,700포인트, 2,8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강해질 겁니다. 8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많이 발전된 시대예요. 그리고 기술과 성장이 요구하는 시대죠. 그런데 이런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어디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코스닥에. 네, 코스닥 시장에는요. 과거 10년 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동안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던 기업들이 드디어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산업이 시대에 맞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궁합이 맞아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주목해봐야겠네요. 네, 네, 네. 아하. 연말까지 이어지는 4분기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이 뭐니 채널 톡과 함께 하십시오. 주식 초보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중 시황 그리고 종목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에 홍주원 소장이 직접 답변합니다. 자, 주식의 기본을 조금이라도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 알아봅니다. 주식이 뭐니?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글로벌 불황기에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죠. 미래를 여는 열쇠, 바로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며 많은 투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홍 소장님, 뉴스페이스 시대,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말 그대로 뭔가 새롭다라는 거겠죠? 원래는 올드 스페이스가 원조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올드 스페이스는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항공, 우주산업. 뉴스페이스는 민간 업체가 이제 주도하는 이제 우주 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올드 스페이스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주 산업은 왠지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민간 주도로 간다고 하는데 네네네. 민간 주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3,363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뭐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질 수가 없겠죠.
한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2,860억 규모의 누리호에 대한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을 제작하고 사업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누리호는 국내에서 독자 기술 개발한 첫 발사체죠. 이번에 3차 발사는 기존의 1, 2차 발사는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민간 기업인 한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한 첫 시도라는 점이고요. 2027년까지 누리호를 3번 더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산업일 텐데 이렇게 규모가 커진 배경이 있을 텐데 이게 뭡니까? 과거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이만했잖아요. 그거 얼마였어요, 막? 그 180만 원 정도. 엄청 500만 원 하지 않았나요? 유재석 씨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자랑했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180만 원 주고 샀다고. 진짜로? 사셨네. 돈이 많으셨네. 학교 다닐 땐 아직 뜨기 전 아니에요, 재석 씨가? 뜨기 전인데 그걸 갖고 다니셨어요. 집안이 좋았죠, 맞아요. 집이 좀 사셨구나.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휴대폰 가격이 물론 지금 다시 좀 스마트폰 시대로 다시 비싸지긴 했지만 한때는 또 엄청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저 공짜폰이에요. 네, 뭐 그런 시대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주 산업도요. 예전에는 기술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이런 발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감히 엄두도 못 냈단 말이에요.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그나마 해볼 법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발사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뭐 민간 기업들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가 2017년도에 1단 로켓을 재활용한 팔9을 성공한 이후 발사체 시장의 가격 파괴를 좀 주도했었었죠. 우주 산업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우주 산업 하면은 저는 이제 달 여행 가는 거 그거가 이제 먼저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내 생전에 달 여행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그 닐 암스트롱 기억나시나요? 네. 그분이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정말 인류에 대한 큰 도약의 출발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주에는요, 굉장히 비싸게 다루고 있는 그 원석들이라든가 보석들, 그리고 그런 원자재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주에 다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6G 통신 배워보셨잖아요. 네네. 6G 통신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위성 통신이라고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안 터지는 곳 없이 다 통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최빈국조차도 인터넷을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성. 무인도에 갇혀도 통신이 가능한. 그게 바로 이제 위성 산업이라는 거죠. 아 이제는 뭐 아내 몰래 도망 다니거나 여행 갈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의 정말 위대한 통로가 바로 우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실생활과 뭔가 가까워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글로벌 블루오션 우주항공산업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홍준 소장은 우주항공산업 종목에서 과거의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궁금해지죠. 자, 이론과 실전 모두 강자인 홍준 소장의 실력을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 원픽.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했다고? 우주에 관해서? 잠깐만요. 84%? 대박입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거 알고 한 거예요? 저 때가 누리호 1차 발사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한국 항공우주 주가가 축 떨어졌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했었죠. 아 그때가 기회다? 네. 왜 어떻게? 1차 발사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2차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떨어지는데. 근데 1차 발사 실패 이유가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1차가 실패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2차 발사를 이미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히려 기회구나. 어. 쌀 때 사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공략을 했었죠. 매수일자가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이에요. 매도일자가 2022년 8월 8일입니다. 약 11개월 보유했죠. 그래서 최종 수익률 84%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맨 처음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기분이 아니요. 아이 믿지. 우리랑 다르지. 우리 용 소장님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떨어지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자마자 오르는 마법은 겁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네. 충분히 조사했다. 사자마자 안 떨어지고 산지 오래됐는데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문제. 그건 문제가 있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이 항공우주라는 이 기업에 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항공우주라는 기업은요, 우리나라에 뭔가 좀 확신이 있어 보이시는데 아무튼 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우주항공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입니다. 다목적 실용 위성 그리고 정지 궤도 복합 위성을 비롯해서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 위성까지,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조립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술력이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대장주다. 대장주?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뭐 이 기업은 한국항공우주 하면 그냥 처음 맞아요. 떠오르는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대표잖아요. 뭐 이 기업을 혹시라도 뭐 나중에 누군가 이렇게 뭐 제가 가지고 왔으면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설마 무슨 에이, 말씀이세요? 설마 이거 뭐 다 이거 이거 아는 마치 걸 저 가져왔- 반도체 그런데 평전자 제가 어렵게 발굴해서 이거랑 똑같은 이거를 에이, 거거든요. 아는 체 안 하겠지. 그거 뭐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전 보고요. 네네. 자, 계속해서 홍주 원픽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네네. 와,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야, 아니 근데 저희가 이 기업은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한번 얘기했었던 기업이죠. 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월 2일 날 올해였군요. 올해 항공우주 후발주로 제가 공략한 기업이었고요. 후발주. 그리고 매도일자는 올해 4월 5일 날 매도를 했고 최종 수익률은 55% 마감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 3개월 안에 네네. 55%면 아 이거는 정말 야, 이거 사실 대단한 거 어마어마한 아닌가? 수익률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름도 길고 알지도 못하는 이 기업을 이거 왜 오른 거예요? 이 기업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요 네. 엄청난 기업입니다. 엄청난 기업이요? 엄청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항공기 원자재 공급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걸 또 초정밀 가공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 드론도 생산하죠. 그리고 항공 MRO 사업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기술력을 그냥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 왜 그러냐? 나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나사.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 네. 그 알죠. 거기에 납품을 해요. 나사에? 그리고 아 나사에 들어간. 보잉사 들어보셨죠? 아우, 알죠. 항공사의 최고봉이죠. 그 보잉사에 납품을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데를 네, 심지어 스페이스X 여기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럼 대박인데? 그럼 이 기업은 기술력 하나는 정말 엄청난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웃으세요? 아니, 지금 좋네요. 아 지금 좋아요? 제가 약간 받았네. 아 조정 지금 그럼 좀 땡기네. 녹화 날짜 기준으로 12,800원이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홍 소장님이 파셨을 때가 19,000원이었고 네, 맞아요. 약간 많이 조정 좀 조정받았죠. 받고 있는 상황. 아 지금이 내가 볼 때는 들어갈 땐가? 오늘 장 끝났나? 나 오늘 너무 설렌다. 네. 얘기 듣고 나니까.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주식이머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주식이머니 친구 추가 완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머니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들과 주식 기초 강의 보실 수 있는 주식이머니 유튜브도 구독